자, 다음 이야기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여당의 당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최종 합산 득표율은 61.74%였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권리당원 그리고 또 일반 국민 투표에서는 승리를 했고 대의원 부분에서는 이제 패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걸 뭐 승패로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당대회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대의원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당시에 46.91, 박찬대 후보가 53.09로 박찬대 후보가 더 앞섰는데요. 권리당원 투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66.48, 60.46으로 정청래 후보가 앞섰고 말씀드린 최종 합산은 61.74%로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당대표 되고 나서 그러니까 발언했던 내용 중에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논란으로 다루고 있는 발언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과의 관계 설정.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여야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의 사과나 반성 없이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최고위원회 처음으로 또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었고,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야당 협박, 대야 투쟁 멈추고 국민의힘 이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기 바란다, 이런 논평을 했어요. 관련해서 의견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할 처지는 사실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내란이라는 엄청난 사안이 있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했고 그거를 청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실 끌고 오면서 당을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사실 그 과정인데. 예. 그리고 반성도 안 하고 극우당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는 정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예. 다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상적인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수위 그리고 강도 좀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들이 이제 당내에서도 여럿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지금은 어쨌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효능감을 느끼게 하겠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잖아요. 근데 이걸 또 특히 이제 어제 메시지를 보면 이제 원팀 또 그 국민께 효능감을 느낄 수 효능감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자 약간 이러면서 원래 애초에는 이제 정 대표는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대통령은 협치하시고 통합하세요 했는데 사실 그게 따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야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과정의 시금석 내지는 시험대가 될 텐데, 또 당원들이 요구하는 또 수위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국정을 운영하는 안정적인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사실 그 괴리가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좀 그거 어떤 식으로 균형을 좀 맞춰갈 것인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어찌됐건 여당의 당대표의 발언인데 이 협치라는 단어를 언론들이 많이 이렇게 내세우면서 관련해서 이 발언이 적절하냐라는 오늘 논평이나 논설들, 그러니까 사설들도 보이던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야당 자체, 야당은 지금 정상적인 야당이냐 이걸 또 따져봐야 될 부분임에도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프레임에 가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취재 편의점을 조선일보 등이 친여 매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무조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찬동하는 그런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들의 보도 내용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이런 프레임에 가두면서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게 민주당의 소위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이고, 그리고 비상계엄과 반드시 비상계엄 해제와 그리고 대통령 탄핵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높은 것이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합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협치를 한다 하더라도 원칙 있는 정의로운 이런 통합과 이런 협치가 필요한 건데, 지금 국민의힘을 과연 협치의 대상, 통합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인 거냐. 이를테면 지금 당장
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그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두 후보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워딩을 종합하면 첫 번째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윤 어게인과 그리고 전한길 씨한테 가서 면접 보는 지경에 이르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정당 상황 그리고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이 정당에 그리고 내란을 끊임없이 옹호하고 찬동하고 무려 45명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내란 속의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남동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과연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바는 원칙 있는 통합 정의로운 통합 이런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부합하려면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예. 정상적인 야당으로 자기 역할을 규정할 때 정상적인 여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헌정 질서라는 이 단어를 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의 협치. 물론 정파가 다르면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하고자 하는 정책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헌정 질서에 대해서 반하는 어떤 행위와 결과물을 가지고서 협치를 하자 그러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협치라는 게 꼭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정상화되는 게 우선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아마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를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어떤 사안이든 그 또 협치라는 게 한쪽만 협치라는 게 아니거든요. 야당도 같이 사실 손을 맞대서 같이 국정을 위해서 뭐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자라는 게 협치지 뭐 그냥 뭐 한쪽만 막 거의 그 구애하듯이 하는 건 협치가 아니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더 어려워질 걸로 보이고 그 소수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그냥 이제 집중적으로 그 자신들의 그 포지션을 마련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마 서로 딴 얘기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이번에 투표 결과를 보시면은 어떤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가.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대의원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졌고 어떻게 보면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크게 앞섰거든요.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걸 생각을 하면 오히려 강성 지지층보다 그 국민들의 요구가 협치보다는 정청래 대표의 어떻게 보면 좀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더 지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국민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법이라는 걸 정청래 대표가 선거에 나서면서 이미 대표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헌정당 해산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이 행위 법적인 절차였었는데 이것을 국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그 대상이 되겠죠. 위헌정당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주도해서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글쎄요.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자는 국민의 요구도 커질 것이다 라는 게 정청래 대표의 일성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그러니까 뭐 법이 개정이 되고 국회가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려 하는 시도를 하는 과정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이게 그 국회를 통해서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위헌정당으로 가는 것은 이번 타이밍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법 제도 안에서도 위헌정당 해산은 충분히 가능하고 법무부 장관이 착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국힘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어떻게 보면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렇게 내란을 부정하고 뭐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시 득세를 한다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위헌정당 해산에 그 카운트다운을 앞당길 뿐이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자면 정청래 대표가 말했던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국회 발의로 뭐 위헌정당 해상으로 하는 것은 이번에는 불가능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고 하지만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위헌정당 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카운트다운은 국민의힘이 앞당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가 사실은 또 중요한 포인트겠어요. 이게 사실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청래 대표 얘기한 것처럼 뭐가 나오는지 그 특검 수사가 계속 되면서 그 국민의힘이 연관된 어떤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지가 국민들이 도대체 참을 수 없는 이런 당 왜 필요하냐, 이건 위헌적 정당이다라는 그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정권 초기에 할 일이 많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그거를 이제 막 계속 일을 하고 어떤 굉장히 이슈들이 많은데 잘못하면 이게 이제 블랙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다 빨아들이고 이게 괜히 그냥 정치적 싸움이 돼 버려가지고 그게 정부 차원에서 그럼 괜찮은 일인가? 약간 그런 정무적 판단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당 대표가 나왔고요. 국민의힘도 이제 곧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명의 후보가 당권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컷오프에서는 5명 중에 1명이 탈락하는 지금 구조입니다. 오늘은 뭐 다른 얘기보다 누가 컷오프가 될 것인가 요거 한 번씩 맞춰주시죠. 전 정반꿀로 유명해서 못 맞추기로 유명한데 저는 안철수 후보 이러고 있습니다. 못 맞추기로 유명한데 안철수 후보를 찍어주셨어요. 예. 우리 장윤선 기자는 한마디 해주시면 굉장한 영향력이 생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아니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건 아니고 제가 사실 이거 취재를 못하고 왔는데 제 그냥 감으로는 그 주진우 의원이나 아니 조경태 의원은 아닐 수 있어요. 네, 주진우 의원이나 조경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저는. 자 우리 최의정 부부장은 저는 그냥 누가 될까만 생각하지 누가 안 되는 거야. 컷오프 될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가지고. 이게 뭐 말씀하시죠. 아니 5분 중에는 주진우 의원이 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늘 안엔 들어와요. 네, 이분이 그런 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뭐 턱걸이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고 지금 뭐 김문수, 장동혁 둘이 경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으로 점쳐지고 있고 극렬 강경파들이 오히려 장동혁 후보를 더 밀고 있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 취재해 보면 근데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김문수에 대한 향기가 남아 있으므로 김문수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전반적인 정서가 그는 민주당 사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에서 우리 당 사람으로 잘 치지 않는다. 조경태 의원은. 그리고 이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간의 비호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왜 나왔지라는 그렇죠. 분위기도 있는 것이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방탄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죠. 지금 보면 의원들이 원래는 이제 한 명을 밀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친윤 주류가 예전에는 뭐 장동혁 의원을 밀었다고 했다가 지금 장 의원이 너무 멀리 나가가지고 막 그 면접 보러 가고 그래서 이거를 대놓고 밀어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렇다고 또 김문수 후보를 밀어주자니 이제 너무 결이 다르다는 게 대선 기간에서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거의 움직이질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하나 지지할 사람을 찾지를 못해서 근데 원래 이 그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그 조직을 가동시켜서 그 동원해서 그 밀어주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전당대회 그 스타일 자체가 그랬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의원들이 거의 그 움직이지 않고 뭐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향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근데 국민의힘 좀 됐어요. 뭐 이렇게 그 매번 막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각자 도생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괜히 서로 나섰다가 돌맞지만 말자라는 분위기도 있는 그리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당은 TK 지역당으로 완벽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세계관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는 살아남아야지 요 생각으로 의원 개개인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한테 취재를 해봐도 별 얘기가 안 나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 뭐 되겠어요. 아예 그냥 확 망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막 거의 그 다시 윤석열 없으면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발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렇군요. 이제 국민의힘이 22일로 전당대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계속 비슷한 것들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 강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더 강한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그게 당 전체의 유불리를 따지자면 어떤 식일까?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힘은 중도층은 포기했어요. 중도 확산 생각은 없고요. 어떻게 됐든 너무 지금 속을 푸지 않아요. 그래도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당에 아니 계엄을 거치면서 그런 생각은 냉정해 주셔야 그래서 됩니다. 뭔가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중도를 생각하면 이런 노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포기를 한 상태에서 남아 있는 극우 세력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끊임없이 극우적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들도 알아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그러나 여기에서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선 경선 때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그 극우 분들을 누가 끌어안느냐로 싸움으로 갈 테고 그나마 대선 후보로서 지지를 조금 받았던 김문수와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이 이제 경쟁하는 구도가 되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결국에는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TK 그 의원분들의 계속되는 어떻게 보면은 뒤집기 시도가 계속 있을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대선 전국에서 봤던 그러한 촌극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를테면은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태어나려면 자기들의 어떤 컨텐츠나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후보마다 나와서 한다니까 이재명 정부 뭐 무슨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둥, 그 다음에 지금 뭐 독재 무슨 특위를 만들어서 전혀 국민 정서와 상관이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전형적으로 항상 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을 따라가는 당이에요. 내부적으로. 근데 지금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힘센 사람이 윤석열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 예전 전당대회는 다 윤석열이 찍어주는 사람 다 그 조직 동원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당대표 억지로 다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친윤 주류가 어떤 무슨 뭐 구심점을 갖고 확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그냥 와해 상태인 거죠. 당 자체가.